안녕하십니까. 시골밥 장사 지현진입니다. 11월 달 엊그저께 제가 이렇게 자주 즐겨보는 월간 식당 또 외식 경영 이렇게 두 권이 배달돼 왔네요. 이쪽 오자마자 일단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이번 달은 월간 식당에 좀 볼 게 있어요. 월간 식당이 승입니다. 이번 달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월간 식당 외식 경영 이 두 권을 저는 뭐 식당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오면 반가운 마음으로 일단 앞에 싹 훑어본 다음에 정독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이번 달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릴 만한 식당 두 군데가 나왔길래 이거 보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재밌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밥집의 새로운 발견 이렇게 해서 전원형 식당 장점 극대화한 한식에서 설원다식 안겸지 대표 이렇게 다뤘고요. 또 한 군데가 잘 나가던 밥집의 매출 하락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 그래가지고 들밥의 강민주 대표 이렇게 두 군데 식당, 아니 두 여자에 대해서 여사장님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전에 이제 식당의 성공 요인을 이렇게 쭉 분석 많이 해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뭐 맛 있어야 되고 입지 좋아야 되고 인테리어 좋아야 되고 컨셉 좋아야 되고 트렌드 따라야 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운영하느냐. 처음 소개시켜드릴 설원다식 요 분 이제 딱 얼굴을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름이 안겸지 사장님. 저희 집 여기 책장에 딱 있죠. 벼랑 끝에 혼자 서라. 이거 저자십니다. 한 3, 4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거 굉장히 그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 그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또 식당을 차린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저자 소개를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여주에서 가장 매출 높은 음식점 외식업체 허수사 대표 14살에 공장 여공으로 시작하여 맨손으로 연매출 20억 원 가게를 일군 서민갑부의 주인공이다. 저자는 가난하고 불안한 어린 시절의 결핍을 거름삼아 늘 오뚜기처럼 일어났다고 말한다. 그래서 절망의 끝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벼랑 끝에서도 긍정의 기운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모든 게 결핍이고 부족한 환경에서 모든 것을 스승삼아 어떤 열악함이나 악조건도 기회로 삼아 또다시 일어났다. 그러자 테이블 16개, 30평의 작은 가게에서 소리 없이 기적이 일어났다. 파는 것에 미쳐 꿈과 시간, 가진 모든 것을 팔았더니 저절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좋은 말, 나쁜 말 모두 관심과 사랑으로 여기며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 쓰러져 가던 가게는 여주 최고의 음식점이 되었다. 이 책에는 허수사의 성공 스토리와 함께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애쓴 저자의 삶을 담았다.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찡하게 하는 이 이야기는 사는 게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그런 분이에요. 그 동그란 안경 속에 청명한 얼굴, 그 해리포터가 딱 떠오르는 그런 얼굴이 마침 이렇게 아는 얼굴이 월간 식당 11월호에 나왔길래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럴 때 그 어울리는 말 있죠?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렇게 이 정도 책을 낼 만큼 그 횟집으로 한국형 횟집이에요. 횟집으로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하신 분이 또 이렇게 시골 밥 장사를 또 차려가지고 설원다식이라는 차렸는데 이거 또 보니까 뭐 네이버 보니까 대박이네요. 안 갈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골 밥 장사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죠. 이분이 논산에다 안 차리고 여주에다 차렸기 망정이지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월간 식당의 최민지 기자는
서른다식에 대해서 어떻게 리뷰를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토리가 있는 메뉴로 궁금증을 업시켰다. 뭔 얘기냐면요. 젓갈의 경우도 오징어, 낙지, 창란 등 세 가지를 섞었다고 하면 자연스레 한 번 더 눈이 갈 수밖에 없다. 볶은 무채를 내면서도 밭에서 직접 뽑은 무는 보약이다. 들기름에 맛있게 볶았다라고 하면 더 특별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메뉴 설명을 이렇게 충실하게 해주는 그런 점이 이 사장님의 장점이에요. 이 허수사라는 횟집도 그런 식으로 손님들한테 장점을 한번 설명하고 드시게끔 하는 이분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메뉴로 손님들한테 한 번 더 다가가는 그런 전략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 서비스와 분위기로 고정 고객을 확보했다. 그래서 그 음악을 틀을 때도 40대, 50대 고객이 많이 오시면 7080 음악을 좀 틀어주고 식당에다 또 20대, 30대 골퍼들이 많이 오면은 어쿠스틱 카페 음악을 이렇게 잔잔하게 틀어주고 이런 분위기를 맞춰주고요. 또 책꽂이로 파티션을 대신해서 그런 특별한 분위기도 또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식당 밖에다가 휴원당이라고 커피를 마시는 곳을 이렇게 마련해 놔가지고 식후에 이곳에서 이제 커피를 드시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든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적은 테이블로도 높은 월 매출. 테이블 11개로 하루 3회전가량을 기본으로 해서요. 평일에는 100명, 주말에는 200, 300여 명이 찾는데요. 그렇게 해놓고 주방홀 합쳐서 두세 명이면 운영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는데 제가 이건 좀 두세 명은 부족할 것 같고요. 하루에 뭐 100명에서 주말 2, 300명이면 도저히 두세 명으로 사실은 안 됩니다. 어쨌든 그 찬을 간소화하고 특별한 그 찬 위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진짜 특기 나오는데요. 네 번째, 곱창김으로 부가수익 창출. 주문 후 메뉴가 나오기 전에 전라남도 완도산 곱창김과 간장을 서비스한다. 곱창김은 1년 중 10월이 보름 정도만 수확할 수 있는 고급 식재료로 찬 세 가지를 합친 것과 원가가 비슷할 만큼 단가가 높지만 부가수익으로 연결해 원가를 낮춘다. 곱창김을 문 앞에 진열해 식사 후 계산할 때 다시 한번 각인시켜 고객의 30-40%가 곱창김을 사간다. 안겸지 대표는 고객에게는 비싼 고급 김을 주는 식당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판매를 통해 원가율을 낮출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요건 이제 이분이 허수사 할 때도 이렇게 쓰는 방법이고요. 좀 이따 설명할 들밥의 강민주 대표도 저 자신의 그 매장에 있는 반찬들을 입구에 진열해서 이렇게 팔아서 부가수익을 올린다는데 요게 요즘에 장사 잘하는 분들의 그 특징인 것 같아요. 자기 식당에 있는 반찬을 잘 포장해서 스토리를 입혀서 나가실 때 그걸 이렇게 한두 개씩 사가게끔 하는 거. 그래서 부가수익을 올리는 거. 요게 요즘 장사 잘하는 분들의 특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30다식에 대한 리뷰를 했는데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그 버킷 리스트에 넣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만간에 찾아가서 직접 한번 찍어서 먹는 거 또 한번 방송해 보겠습니다. 뭐 보나마나 아주 뭐 깍쟁이처럼 잘해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여사장님. 이거는 육주희 국장이 글을 썼는데요. 집밥의 여왕이 선보이는 드라마틱한 성공기.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들밥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여기도 경기도예요. 경기도 이천. 1999년에 오픈해서 20년간 엄마의 손맛이라는 키워드로 건강한 밥상을 제공해왔다. 월 1억 원 이상 매출 올리던 식당이 10년이 넘어서자 서서히 매출이 낮아지면서 월 4,800만 원까지 추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2016년 매장을 리뉴얼해 현재 주말이면 고객들이 발길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우리가 식당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무너지기 전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한번 무너지면은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강민주 대표는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식당을 다시 리뉴얼 해가지고 일 최고 매출이 1,700만 원까지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다시 이렇게 세웠는지 한번 볼게요. 들밥 벤치마킹 포인트 해가지고 여기 쓴 육주의 국장이 다섯 가지로 벤치마킹 포인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첫 번째, 한 개 만원, 현금 계산 시 두 개도 만원, 들밥 반찬. 뭔 얘기냐면 깻잎 조림, 참나물, 파래 무침 등 10여 종류의 반찬을 판매한다. 대부분의 고객이 현금으로 구매한다. 반찬 판매만 하루 1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때도 있다. 들밥 반찬의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메뉴에 마늘을 사용하지 않고 재료 자체의 신선도를 중요시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집에 반찬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한 개 만 원인데 현금을 내면 두 개 만 원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현금 내고 두 개씩 사가시겠죠? 이게 하루에 100만 원 매출이면 웬만한 식당들 매출 아닙니까? 이게 무슨 서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상을 치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부가 매출을 올리고 있죠. 두 번째, 선물용으로도 인기 높은 법성포 보리굴비. 직접 보리굴비 제육 공장을 운영하고 있대요. 최고 인기 메뉴도 보리굴비고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있다는, 이거 아까 반찬하고 같은 개념인데 하여간 가게에 있는 그 메뉴를 갖다가 반찬을 직접 판매 이렇게 하는 전략, 고급화 전략입니다. 세 번째, 보리밥과 돌솥밥으로 선택지를 준다. 리뉴얼 오픈하면서 돌솥밥을 추가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밥에 대한 중요도를 사실 그렇게 높이 쳐주지 않았는데 요즘은 뭐 돌솥밥이라든가 가마솥밥이라든가, 저도 직접 그런 밥들 하는 그 밥을 먹어보면 확실히 맛있어요. 요즘 기계가 하도 발달해가지고 한쪽 벽면에다가 직접 손님이 오시는 대로 돌솥밥 또 가마솥밥 바로 해서 주잖아요. 밥을 중요시하는 경향은 우리가 뭐 일본을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주차장을 개조한 휴게 공간. 그래서 고객 대기 공간이 되기도 하고 식후 보리빵과 함께 커피 등 후식을 즐기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한창 대기 고객이 많을 때는 음료와 막걸리, 강냉이 등을 준비해뒀다가 나눠져 기다리는 시간조차 축제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예전보다 하여간 또 이분들이 또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감성이 따로 대기 공간이라든가 커피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점이 확실히 남자 사장님들보다 특별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3스타 메뉴, 보리굴비, 간장게장, 제육볶음. 추가 메뉴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톱3 메뉴는 먹기 좋게 발라 보기 좋게 내는 보리굴비와 밥도둑 간장게장, 물기 없이 불맛 나는 제육볶음이다. 객단가를 올려주는 효자 메뉴다. 뭐 이렇게 보리굴비, 뭐 간장게장, 제육볶음, 뭐 이것처럼 뭐 진짜 이 밥에 어울리는 메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정말 뭐 맛있게 할 것 같아요. 보나 안 보나. 그래서 이제 들밥 강민주 대표를 인터뷰한 게 나오는데 강민주 대표가 전하는 성공의 법칙 해가지고 한번 이거 읽어드릴게요. 첫째, 내 몸이 힘들고 내 손이 더 가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 둘째, 매장에 나오면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다. 셋째, 냉장 냉동고를 없애라. 좋은 재료가 맛의 절반이다. 채소는 매일 인근 농장에서 가져와 사용하는데 별다른 첨가를 하지 않아도 재료 자체가 맛있다. 넷째, 단골이 프라이드를 갖도록 만들어 방문의 수를 늘려라. 다섯째, 슬쩍 서비스가 중요하다. 단골 손님, 노부부, 아이와 동반한 가족 고객 등 필요할 때 무심히 툭 하고 서비스를 준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방문한다. 여섯째, 오래된 식당일수록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변화 뒤에는 안정화 기관이 필수다. 자, 여기 강민주 대표의 들밥도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분들이 논산에 안 계시고 경기도에 계셔서.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서 또 장사할 맛이 나요. 제가 이제 두 식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바는 다 전달을 했는데, 나중에 이 책 리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날 잡아서 대충 이러이러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가 아니고, 시간도 없고들 하니까 제가 조금씩 다 소개를 해서, 지금 소개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진짜 배울 게 너무 많고요. 근데 그 중에 맛보기로 오늘 한 가지만 제가 이 안겸지 대표의 한 가지, 이 책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린다면, 안겸지 대표만의 특별한 인사법이 있대요. 상추쌈 인사법 해가지고, 여러분 안 들어보셨죠? 저도 이분한테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뭐냐면, 고객이 나갈 때 고객의 귀를 일단 본대요. 에너지를 전달할 준비를 한 다음에 최대한 경쾌하게 인사를 상추쌈에 딱 싸가지고 손님의 귀에 쏙 넣어주듯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따라해 보니까 어떤 그 결과가 나오냐면, 듣는 사람들이 선명하게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말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딱 노리고 있다가 정말 이제 상추쌈을 싸서 그 손님의 귀에 쏙 넣어주듯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약간 요자가 쏙 올라가듯이 해서 귀에다가 쏙 전달해주는 이런 마음가짐,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경쟁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그때 책 읽고 한동안 따라했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옛날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또 읽어봤던 책도 다시 읽어봐야 되는 게, 하여간 작심 한 달은 갑니다. 이제 이런 책 읽고,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면 한 달은 또 따라해요. 그러니까 계속 또 읽으면 또 한 달 또 따라하고, 서비스에 상당한 그 도움이 되겠죠. 하여간 이상 오늘 설원다식과 들밥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이 두 여사장님의 공통점은 굉장히 많이 배우러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 분야를, 여러 이제 통로를 이제 통해서 많이 배우고, 그거를 과감하게 매장에다 실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 매일 경기 어렵다 하지만 이 두 여사장님들처럼 진짜 적극적으로 배우시고, 그런 배운 점을 각 매장에 적용시켜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 유튜브 그 구독자 수가 거의 700명에 한두 명 지금 모자라게 육박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꿈의 숫자 1000명에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좀 주위에 좀 널리 알려서 구독자 1000명 좀 가게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